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등이 나오고 있는데 장윤기가 여고생을 알고 노렸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성범죄를 알고도 경찰이 지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장윤기의 지난 5월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이 놀아주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개범죄 아닙니까? 수사 결과 이 발언은 거짓말에 가깝다는 겁니다. 장윤기는 15분간 미행해놓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정황과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마치 장윤기의 우발적 범행인 것처럼 사건을 결론 지었다라는 거죠. 여고생 이채원 양 약 15분 동안 1.2km 미행 후 살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고 싶었다. 여학생인 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니다. 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서 여고생인 것을 인지한 정황 등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검거 당시 휴대전화,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는 거예요.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 인지 정황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윤기가 알고서 미행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황당한 건 당시 수사팀도 장윤기가 사전에 여고생을 인지하고 타겟했다라는 것을 파악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당시 수사팀 포렌식 과정에서 피해자 사전 인지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확인이나 혐의 적용은 없었죠. 구속기한 만료 전 검찰에 송치해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검사 출신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아다르고 어다르다 우리말 이런 말이 있는데 사건에서 이건 천양지차인데 장윤기가 이채원 양을 인지하고 미행하고 계획적인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저질렀느냐 아니면 그냥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인데 휴대전화에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것이 정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포렌식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윤기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냥 우연히 마치 그 피해자 이모 양을 만나가지고 뭐 살인하고 살해하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런데 사실 지금 나중에 그 장윤기가 휴대폰을 2개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는 이미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스토킹과 관련된 휴대폰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경찰이 계속 접근하지 말라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집에다 놔두고 새로운 공기계를 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경찰은 이제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 내용을 밝히게 되면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내용을 못 밝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추론을 해보면 이미 피해자 이모 양을 이미 자기의 어떤 범죄 대상으로 확정을 해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전혀 모르는 사이여서 길가에서 만났다면 모르겠지만 그 시간대에 어떻게 그 공부하다가 집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전에도 계속 미행을 하든지 어떤 식이든지 동선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리 계획적으로 했었고 이런 동선을 알고 미리 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은 납치를 해서 뭘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분명한 거 이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이 정황 검거 당시 휴대전화에 담겨 있었던 내용인데 경찰도 포렌식을 했는데 이게 어디 뭐 숨겨 있던 어려운 단서도 아니고요. 경찰이 체포하자마자 확보했던 휴대전화에서 그 정황들이 지금 후루룩 나오는데 지금 경찰 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발적 범행? 아니 이게 지금 무슨 경우입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살인죄랄지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 강력범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범행의 동기뿐만 아니라 또 피해자 말고도 이제 다른 또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범행 자체가 우발적인 건지 계획적인 거를 알 수 있으려면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면 거기에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뭐 검색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거기에 다 저장을 했고 통화 내역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 어떻게 보면 수사에 있어서 가장 ABC는 아무리 수사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범죄인의 휴대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휴대폰 자체를 포렌식을 정확히 하고 거기서 또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하게 강간 목적 살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차고 넘친다. 그렇죠.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경찰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이제 추후에도 얘기하겠지만 또 나중에 뭐 이런 걸 검찰이 발견을 하고 또 검찰을 보내라고 하면 또 안 보내요. 안 보낸다. 계속적으로. 그게 이제 요구를 했을 때 경찰이 안 들으면 그만이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걸 해도 안 되니까 결국 검찰이 직접 한 거 아닙니까? 직접 해가지고 이런 거 있는 걸 다 밝혀낸 거 아니에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동욱 국수본 특별수사단장 얘기 들어보시죠. 구속된 강력팀장은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강력팀장이 강간 목적 살인으로 의율하지 않고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동기가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특별수사단장 얘기 들어보니까 안용환 의원님 윗선에서 야 이거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연결시키지 마. 라고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윗선에서. 그러니까 윗선에서 스토킹 이제 살인 이제 윗선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현재 네네. 수사팀장 경감입니다. 경감 위에는 경정인 수사과장이 있습니다. 예. 경정 위에는 경찰서장인 총경인데 광산경찰서를 크다 보니까는 경무관이 지금 서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위직이죠. 그런데 광산경찰서가 크군요. 네, 큽니다. 관할 지역이 넓으면은 보통 경무관, 뭐 송파서 같은 이런 데는 이제 경무관이 서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하나 경찰 간부가 윗선에서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 하면 큰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토킹을 없었던 것으로 해라. 지난번에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스토킹 관련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하다 보니까 스토킹 문제를 제대로 다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피의자가 피의자죠. 그러니까는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가 별 벌을 받지 않고 하려다가 들통이 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많은 경찰들이 스토킹에 대한 굉장히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점인지 아니면은 아버지와 관련돼서 어떤 부탁과 압력이 있었는지 지금 이 가해자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 가해자에 있어서는 살인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약한 범죄가 적용이 돼서 검찰에 올라갔습니다. 단순 살인 사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 나간 친구가 흥분해가지고 또는 정신 이상해서 순간적 이상해서 그냥 흉기를 찔러서 피해자를 죽였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계획이 들어가고 성폭행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전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 송치된 과정은 이 피고인에게 가장 이 범죄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대 국가의 사법 체계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국가가 복수해 주는 겁니다. 사적 복수를 금지시키고 국가가 대신 복수해 주는 것이 근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현대 사법 체계의 근간은 가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국가가 복수를 하는 것이 체계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가해자의 관점에서 모든 형사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본적인 이 수사 문제는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나마 다행이다. 78년 만에 형사법 체계를 바꾸려다가 민주당 의도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수기를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 문제가 중요한 계기에 터졌다. 그리고 경찰의 향찰 문제까지 오늘 뭐 많은 언론에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경찰 간의 관계, 경찰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재론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된 수사팀장이 케이블 타이 영상 삭제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해명도 황당해요.
정년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수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징계당할까 두려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경감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지. 김유정 의원님 당최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하면 안 됐죠. 정년 2년 얘기, 왜 정년 얘기는 여기서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년이 2년 남았는데 경감인 걸 보니까 순경부터 차근차근 해서 올라온 수사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년이 2년 남아서 징계가 두려웠다. 오히려 정년이 2년 남았으면 본인이 평생 업으로 살아왔던 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소명의식이 있었다면 마지막까지 정말 수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명예로운 정년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찰에서 영상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영상을 내라고 했는데 오히려 삭제를 지시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네.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 과연 뭔가가 후속적인 조치가 일사불란하게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나 무책임한 이야기이고 이제 본인이 모자 쓰고 마스크 하면서 막 차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언론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이렇게 은폐하고 삭제를 지시하고 했던 것이 본인의 어떤 명예로운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네. 거였을까요? 오히려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지금 구속 상태에서 처벌을 기다려야 되는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뭐 우발적이 아니었고 매우 계획적이었다라는 범행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차원에서 경찰 차원에서 조직적인 총체적인 부실 수사였고 은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정말 추가적으로 밝혀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윤기의 강간살인 정황을 묵살한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오늘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요, 이 수사팀장의 주요 혐의들이 공개됐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강력팀 직원들은 피의자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을 압수하지 않았고 범죄와 관련될 만한 수사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언익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네, 수사팀장이 받고 있는 혐의 살펴보면 대부분 성범죄를 좀 감추려는 듯한 의도가 읽힙니다.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라는 조사를 팀원들에게 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범위를 그래서 제한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차지원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게 강간 목적의 살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살인으로 적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고 큰아버지도 그러니까 또 현직 경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장윤기에게 진술을 어떤 식으로든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바로 그러한 이 목적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수사팀하고 12번에 걸쳐서 통화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지금 현직 그러니까 지금 구속됐던 수사팀장은 일면식도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한 달이 걸쳐서 건너가면 다 알만한 뭐 그러니까 선배와 후배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사실 그러니까 장윤기의 그 혐의를 좀 더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 동정심 내지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이 정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 바로 그 때문에 단순 살인이 아니고 강간 목적의 살인이 될 경우에는 형량이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무기와 사형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그러니까 이제 동료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작용을 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경찰이 진실을 밝혀서 그에 합당한 그러니까 징벌을 내려야 된다는 그 수사 목적을 내팽개쳤던 것이 아닐까. 바로 예. 그 때문에 가장 그 큰 혐의가 될 수 있는 이 강간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성적 목적 살인이라는 부분을 축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을 방관하고 또 이 증거들을 방치하고 또 숨겨주고 또 이렇게 심지어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그냥 손에 넘어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방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장윤기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증거품으로 수집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게 찍혀있는 영상을 삭제한 것도 혐의로 적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취재를 해보니까요. 정년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징계를 당할까 두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본인 징계만 두려웠고 피해자에 대한 진실 밝혀주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한 모양이에요. 아니 징계가 두려웠으면은 본인에게 수사권이 주어졌을 때 수사를 똑바로 하고 확실히 했었어야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부실 수사 플러스 이제 증거 인멸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이제 하나씩 속속 나오고 있는데 본인에게는 그 어떤 징계를 당하지 않아서 정년의 뭐 어떤 그 순간까지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 나라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특별수사단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사 그 과정에서 일반 살인으로 이제 그 하지 않고 일반 강간 살인으로 하지 않고 일반 살인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 경찰에서 발표한 그 내용들만 본다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성적인 것만 나오면 그걸 갖다가 없애라, 그걸 빼라. 심지어는 그 팀 내부에서도 이거는 성적 목적 같다. 그리고 이전에 바로 이제 며칠 전에 그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그 성폭행을 하고 신고 들어온 거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적 목적을 다 빼서 장윤기에게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의 혐의만 그것을 갖다 송치하려고 노력했었던 이런 과정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여기 와서 이 시점에서 뭐 정년을 얘기하고 뭐 그런 그 사항은 전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수사팀장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요, 광주청의 으뜸 형사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고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표창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수사를 해왔고 경찰 생활을 잘해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건 때문에 이런 신뢰가 다 무너진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데 장윤기에 대한 강간살인죄 적용을 묵살한 이 수사팀장은요, 윗선의 지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구속된 강력팀장은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강력팀장이 강간 목적 살인으로 의율하지 않고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동기가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수사팀원들은 수사팀장으로부터의 어떤 지시 얘기를 하고 수사팀장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은배 팀장님, 윗선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된 수사팀장, 강력팀장이죠. 이 팀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살인죄가 강간살인죄가 아니고 살인죄를 축소해서 수사했던 것이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의사가 아니고 윗선의 지시나 어떤 감독하게 했다고 한다면은 윗선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 그 위에 경찰서장, 그리고 상급 부서인 광주경찰청이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에 형사계장이라든지 부장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 팀장이 정확히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은 광산서에서 지휘받았다고 하면 경찰 형사과장하고 서장은 관계됐을 것이고 그 위에 상급 부서인 수사부서의 부장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수사를 해서 누구든지 아니면은 3자로부터도 어떤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 장윤기의 부친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윗선도 수사해야 되지만은 장윤기 부친까지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윗선이 그걸 지시했던 윗선이 누군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팀이 12번 정도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들여다 볼 것 같은데요. 오윤성 교수님, 지금 뭐 김은배 팀장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금전이 오갔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장윤기의 아버지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당연히 그거는 형사처벌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제 금전적 대가에 의해서 지금 이 수사팀장이 저러한 행위를 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밝혀진 것은 12번의 그 통화에서 그 차량을 갖다 돌려달라고 요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영감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그렇게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 수사를 하는 팀에서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렇게 돌려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지금 이 장윤기에 대해 가지고 장윤기 아버지가 성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본인은 좀 뭔가 이렇게 그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가 진작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장윤기는 전과가 없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에 암수 범죄를 저질러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장윤기가 휴대를 하고 있었던 이전에 있어서의 4대의 휴대전화를 전부 다 어디다 유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인매를 위해서 소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봤을 때 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지금 장윤기의 아버지가 뭔가의 어떤 금전적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친족 특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합당한 처벌을 분명히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렇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그 시간에 공교롭게도 검찰은요. 장윤기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광주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문배 팀장님, 그러니까 시점이 좀 공교로운데 같은 시간에 경찰은 발표를 하고 있고 검찰은 또 압색을 들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그 국수본에 수사를 하고도 있고 또 검찰에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투트랙 가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 사건이 부실하니 경찰청에서 수사한다 하더라도 부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보안수사권을 활동해가지고 경찰청 자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경찰청 압수수색하게 되면 확실히 광주경찰청이 상급 부서이기 때문에 이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경찰이 입건된 게 수사팀원하고 수사팀장 그리고 형사과장 경찰서장이 형사 입건된 걸 알고 있습니다. 4명이 입건됐는데 계속 수사하다 보면은 추가로 몇 명이 더 형사 입건 될지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4명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관련 사람이 나온다 하면은 검찰에서 추가로 또 그 사람들을 형사 입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검찰과 경찰의 수사 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500만 여성 단체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폐지 직진할까가 오늘 주제입니다. 일단 장윤기 사건으로 시작할 텐데 구속된 수사팀장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과 5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상한 통화. 구속된 박경감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이에요. 장윤기 부친과 5차례 통화. 이유는 뭘까?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처음 통화에서 부친에게 장윤기 체포를 협조해달라고 내 번호를 알려줬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장윤기 변호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려 전화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3차례는 장윤기 부친이 면회 요청을 해와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라고 이른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다. 장윤기 부친과는 친분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박경감. 하지만 법원과 검찰은 그의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결국은 자기 해명 내지 변명으로 들린다라는 언론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대목인데 자, 검사 출신의 곽규택 의원님, 네. 사실 이 수사팀장이 케이블 타이도 확보하지 않고 장윤기 부친에게 차를 내줬고 장윤기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의 비밀번호도 수사팀이 알려줬고 심지어 장윤기가 내다버린 휴대전화 위치까지 결국은 이 수사팀이 알려준 건데 지금 와서 수사에서 검찰 경찰 수사에서 하는 변명은 내가 변호사 선임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고 통한 거다라는 건데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다른 사건에서 그 범죄자의 아버지하고 수사 경찰하고 통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거의 그렇죠. 없어요? 통화할 이유가 없죠. 저는 최근에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한 말씀이 참 가슴이 아프던데 과연 경찰의 딸이 사건의 피해자였다면 수사를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경찰관이 아버지라는 이유로 이렇게 증거인멸이 버젓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초기부터 그 수사팀의 아마 윗선에서 아버지하고 연락을 해봐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윗선이 과연 어디인지까지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런 황당한 사건 때문에 지금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전부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한번 토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해당 수사팀장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그렇죠. 검사 출신의 부장검사 출신의 곽규택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수사 라인이 줄줄이 입건되고 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 당시 형사과장, 당시 수사팀장, 수사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야 이거 영상 지워. 뭐 이런 지시. 뭐 넘기지 마 검찰에. 뭐 이런 지시 등등등. 케이블 타이거 그냥 둬. 뭐 이런 거요. 경찰 특별수사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습니다. 윗선 개입 의혹 수사 중. 이것도 좀 못 믿겠는 게 김현정 의원님. 윗선이 어디까지냐. 이게 지금 국민들 사이의 공분 아니겠습니까?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수사팀장이 그 장윤기에 대한 부친하고 5차례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너무 수상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형사과장으로부터 이렇게 지시를 받은 그 내용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형사과장하고 광산경찰서장도 지금 그 수사 대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건데, 그 수사 수사팀장하고 그 장윤기의 부친 사이에 증거 인멸을 공모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친족 상돌의 규정 때문에 그 부친은 또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현행 법에 의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 인멸을 교사한 또 흔적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 인멸 교사 등 하여튼 적용 가능한 모든 조항들은 적용해서 엄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이 내용들이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확인돼서 이게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논지로 많이 주장들을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약간 다른 또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경찰 내에서의 이런 비리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는 검찰에서도 그동안 많이 있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거는 비단 이 건 한 건만으로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70년 동안 이어져 온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왔던 세계에서 거의 뭐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력이 집중되면 그 남용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 대원칙 하에서 그 보안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시키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보안 조치들을 취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당내에서 어제 의총을 통해서 논의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수기해서 논의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 그 계획이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드립니다. 예, 좀 논의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장윤기 부친도 경찰관입니다. 내부 징계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팀과 수시로 통화했죠. 장윤기 원룸 주소 비밀번호 파악해서 증거 인멸했죠. 수사 진행 상황 파악했죠. 사실 경찰이 피해자 편이 아니라 가해자 편에 섰다라는 데는 장윤기 부친이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대기 발령, 현재 검경 조사 받고 있는데 경찰청은 자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정육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피해자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경찰이 내 편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유족 편이고 피해자 편인 줄 알았다라고 그 철석같이 하늘같이 믿었었는데, 이거는 피해자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살인마 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경찰이 왜 살인마의 편을 들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살인마의 아버지가 경찰이었기 때문이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맘모스빵 훔쳐 먹었다라고 하면 경찰이 제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었다라고 하면 혹시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광주의 광산경찰서인데 4명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서장부터 형사과장, 그다음에 수사팀장, 강력팀장입니다. 그다음 담당 수사관까지 4명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데, 범죄 혐의가 뭐냐면요,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4명은 다, 심지어 경찰서장은 경무관 이기까지도 하는데 왜 4명은 다 입건이 됐는데 왜 피해자의 아버지 그 경감만 싹 빠졌느냐? 이건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증거인멸죄로 처벌은 받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거인멸 교사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경찰서장까지, 그 높은 경무관까지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지금 입건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공무상 비밀 누설하는 데 있어서 교사나 방조하는 혐의는 그 아버지한테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경찰은 끝까지 장윤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왜 국민들한테 주느냐. 일단은 해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그 의문을 갖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어차피 검찰도 지금 나서가지고 피의자 입건했으니까 검찰에서도 좀 그 정확한 법률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던 피해자 고 이채원 양 어머니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왜 피해자 가족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외쳐야 합니까? 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진실마저 숨기려 했습니까? 왜 우리 아이의 억울함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까? 우리 채원이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법정 최고인인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피해자 어머니의 이야기 저희가 글로 다시 써봤는데 얼마나 비웃었을지, 가해자가 얼마나 비웃었을지. 만약 피해자가 경찰 딸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수사 이루어졌겠나. 이채원 양 어머니의 말씀 중에 틀린 대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라는 건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채원 양의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 여선홍 대변인님. 저도 딸 가진 아빠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딸 가진 아빠가 이채원 양 어머니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어떻게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가해자의 편에 서서 주요 증거들을 다 눈 감은 채 사건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이런 경찰에게만 믿고 모든 수사권을 줘도 되는가? 국민들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뭐 피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해자 측이 경찰 가족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뭔가 불리한 조사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이 생길 텐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증거가 훼손됐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증거를 빼돌렸고 그로 인해서 형량이 바뀌었던 거잖아요. 그 혐의가 그냥 일반 살인의 그러니까 원래는 강간 목적 살인인데 일반 살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징역, 그러니까 최고형에 달할 수 없는 것처럼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의심뿐만 아니라 결과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그 유족 측, 가족 측은 정말 천불이 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뭐 예를 들면 현행법을 이유로 뭔가 그 장윤기 부친에 대해서는 뭐 그냥 징계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의문점이 많고요. 저는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현행법 뭐 친족 상도례에 의해서 증거인멸죄는 안 되더라도 직권남용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고 또 공무상 뭐 기밀 누설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많은데 지금 장윤기 부친이 구속됐다거나 뭔가 경찰 검찰 조사받는다는 이야기는 수사받는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또 뭐 보안 사건 관련된 이야기까지 같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피해자 가족이 진짜 이제 국회라도 와가지고 보안 사건 막아달라 이런 인터뷰하고 이런 기자회견 할 것 같습니다.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어쨌든 이게 모든 이 사건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경찰이 무능하다, 부패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경찰의 부실 수사, 경찰이 만약에 무능하면 어떻게 될지 똑똑히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굉장한 상황 변경이 있었고 이거를 민심을 잘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사들 중에는 문제가 됐던 몇몇 정치 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곽규택 부장검사처럼 정말 열심히 수사만 잘했던 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광주의 경찰과 광주에 근무했던 타 지역에서 온 검사들.
광주 출신의 경찰이 지역과 유착이 돼서 수사를 덮기로 했을 때 과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떤 게 더 맞을까? 국민들은 이 대목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